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오늘 법률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유튜브 저희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PD계의 네. 김태희, 아하. 김혜민 PD와 같이 해서 네. 영광이고 오늘 특히 낚시방송 오늘 확실히 하네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은 정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미모면 미모, 실력이면 실력. 아이고야. 그것이 공통점 지금 보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청취자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변호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오늘 보이는 라디오 첫 시간인데 제 미모를 제일 빛나게 해줄 게스트를 선정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줄. 네. 네, 오늘 생활경제백서 법률편, 오늘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유튜브로 남겨주고 계세요. 이현수님 이쁘십니다. 어머 어떡해요. 저를 위한 보이는 라디오였나 봐요. 네. 자, BKK님 광고 멘트가 녹음이 아니었군요. 항상 활기가 넘치세요 했는데요. 저희 선물 안내해 드리는 분은 녹음 맞습니다. 저희가 아주 예쁜 2명의 발랄한 친구를 섭외해서 저희가 녹음을 했고요. 또 류원우님 목소리가 예뻐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고, 유병진님 듣기만 하다 보게 되니 현실감 있고 정겹습니다 하셨어요. 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의 장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소리만 듣다가 지금 제 얼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게 효도계약서예요. 자신의 조부와 소송에 휘발렸죠. 그 배우 신동욱 씨가 결국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이 신동욱 씨와 친할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요. 신동욱 씨의 할아버지가 지금 96세라고 하십니다.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기존에 본인이 살던 집과 대전에 있는 땅을 무상으로 증여를 해줬는데 네. 그에 따른 조건으로서 평소 때 효도를 하는 조건으로 줬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원에 넘겨준 소유권을 돌려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좀 충격적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장손이라고 합니다. 장손으로서 평소 때 와서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또 나중에 돌아가시고 한다고 하면은 제사를 지내달라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막상 그 소유권을 넘겨줬더니만 그 중에 일부만 넘겨줬는데 이거를 도장이나 이런 걸 해서 전부 다 넘겨가고 더 나아가서 몇 달 전 같은 경우에는 신동욱 씨의 여자친구로부터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2달 내에 나가라. 라는 그런 내용 증명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네. 그 자체가 효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소유권을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동욱 씨가 조부에게로부터 받은 땅,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효도라는. 그 계약을 조건으로 15,000평 토지 중에 2,500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효도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이 토지를 신동욱의 연인인 이모 씨가 이 소유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은 효도계약이라는 게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나 그게 궁금해요. 사실 효도라는 개념 자체가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그렇습니다. 효도가. 아시다시피 이 청취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문으로 효란 것이 아들 자자, 아들이 노인을 등에 업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아들, 딸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그것이 바로 효도인데요. 네. 효도를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효도 계약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되 거기에 일정한 조건을 거는 것이죠. 효도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증여한 재산 한도 내에서 매월 생활비를 얼마를 지급해라. 네. 아니면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질병에 다니거나 병원에 다닐 때 필요한 병원비를 부담해라.
아니면 1년에 뭐 5번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해라.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다는데. 아, 좀 슬프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인데. 네. 뭐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네네. 그런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이른바 효도계약서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계약서상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이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있진 않다라는 후문인 것 같은데요. 아니, 효도계약서도 없다고 하던데요? 계약서는 그렇습니다. 있답니까? 계약서 자체는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뭐 때문에 공증받은 뭐 어떠한 법적 그렇죠. 효력이 있는 그래서 계약서도. 참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친한 사이 또 가족 간에 무슨 계약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을 하는데 네. 사실 평소 때 그 재산을 넘겨놨는데 좀 자주 찾아뵙고 했는데 지금 할아버지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소유권을 넘기자마자 입 싹 닫고 안 찾아왔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일단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그렇죠. 네. 주장이고 그 반면에 신동국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내가 지금 군대 갔다가 와서 컴백한 이후에 최근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찾아뵀지만 최근에 일이 바빠지면서 내가 가지 못한다라는 그 양해까지 구했는데 이런 그 소송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굉장히 서로의 입장이 엇갈려서 그 진실 공방을 지금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준용 변호사 어머님이 작년에 수천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제가 그때 가기도 했었고 우리 변호사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도 알고 어머님이 또 요양병원에 그랬었습니다. 또 계셨었죠. 네네. 근데 잘 모셨고 어머니 이제 보내셨는데 그런 분으로서 또 이런 사건을 보면 물론 다 개인별로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 거 더 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우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재산이 부모님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걸 생각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저 나름대로 어떤 효도를 하려고 했었었는데요.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재산이 굉장히 많고 하면은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세증여 이번 사건 같이 그 아들을 뛰어넘어서 아하. 손자한테 네. 재산을 주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그 재산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네. 주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던 집 그리고 또 대전에 있는 땅까지 몽땅 그것도 일부를 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본인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15,000평 중에 5,000평 주려고 했는데 몽땅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최초에 본인이 위임했는 범위보다 넘어서 했다는 그 이유로도 지금 소유권을 넘겨달라라고 해서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뭐 사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만약에 부분 그게 맞다면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네. 하면은 그 부분은 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서 그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재산 같은 그 대신에 사기나 뭐 배임 횡령 같은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아주 친한 가족들 사이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할아버지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인감도장을 소유권을 넘기기 위한 인감도장을 줬지만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네. 그런 식으로 인감을 찍어서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이른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내지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아무리 가까운 그 가족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사안의 진실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 신동국 씨가 형사적인 문제에 직면할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족끼리의 분쟁을 넘어서는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친구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의도가 참 있을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보면서 재판부에서 보기에 신동국 씨에게 조금 불리한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아하.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통상 그렇기 때문에 효도계약서를 쓸 때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부분이 내 생전에는 이것을 임의로 내 허락 없이 처분하지 않는다라는 그 계약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손자한테 넘겨준 때로부터 한마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것을 본인의 여자친구한테 넘기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2달 내로 집을 비워라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초에 물론 96세가 굉장히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만 네. 아직까지 소송까지 할 정도의 건강한 그 신체를 가졌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원이 이런 효도를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분 소유권을 집을 넘겨달라는 소리를 못 하니까 네.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건물을 명도하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은 신의책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최종적인 법원의 1심 판결 어떻게 될지 저 법조인으로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부가 손자한테 넘겼으면 그래도 세금은 내죠. 그렇습니다. 부세 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자가 이제 자기 여자친구한테 팔았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양도소득세 또 그죠. 내야죠. 그렇게 내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에 대한 무슨 세금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도 그런 아니잖아요. 건 아니죠. 증여를 하면은 이미 증여한 때로부터 그 증여에 해당한 요즘 뭐 보면은 양도소득세, 증여세에 관련해 가지고 공시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네. 공시지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증여세도 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니까 뭐 신동욱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칙적으로 그 증여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를 했을 것이고 네. 더불어서 증여세까지 납부했는데 직접 돌아서서 바로 일부 매도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양도소득세까지 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러한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의문이 남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신동욱 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조부가 3대에 걸쳐서 가정폭력을 자행했고 각종 송사를 비롯해서 가족들을 좀 힘들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뭔가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그런다 해도 뭐 법적으로 뭔가 정당성이 있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제가 선회했을 때에 네. 지금 할아버지 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본인이 지금 살아왔는 것과 상관없이 네. 장손에게 제사할 장손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줬다라고 그렇게 거기 플러스 효도 계약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동국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도 조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평생 장기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아들, 딸들에 대한 어떤 본인의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는 것이지 그런 효도 조건이 건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조부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변론할 수 있는 그리고 좀 합리적인 나름대로 제가 그렇기 들었을 때문에 때. 신동국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효도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족들을 괴롭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장손에게 넘겼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읽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인 물증 재판은 증거 재판이거든요. 네. 그런 재판의 증거가 그렇겠죠.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는 아직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저희가 퀴즈로 내드린 문제의 정답이 보유세예요. 청취자분들 많이 지금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2782님 새싹이시네요. 보유세. 오늘 처음 보고 듣고 참여합니다. 방학 기간이라 두 아이와 함께 있는데 너무 TV만 보는 것 같아서 TV 끄고 라디오 켰는데 유튜브 한다길래 들어갔네요. 오늘 처음이지만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랑 함께 듣고 배워갈게요 하셨는데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저 아주 딱 제 수준이어서 우리 아이들 수준에 딱 맞을 거예요. 들으시면서 건강한 경제 시민으로 아이들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7977님 새싹이세요. 보유세 보이는 라디오 재미있네요 하셨고요. 삼행시 지어준 분도 계세요. 8698님. 자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변호사님 보유세로. 보물 같은 집을 유산으로 받으면 세금은 탈세 말고 꼬박꼬박 잘 내야지요. 와. 100점입니다. 네, 저 세금 잘 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저희 부모님 물려주실 집이 있나 오늘 한번 좀 물어봐야겠어요. 자, 이쯤에서 변호사님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유튜브 보시고 계시는 분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 시작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나아지는 모습으로 다른 프로그램까지 확대될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자, 변호사님, 아까 전에 이제 요즘에 양도세 부담 같은 게 커져서 아들로 직접 안 주고 손주로 주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이번 정부에서 한 장관 대실 후보자님이 그랬었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손자한테 가면은 2번에 걸쳐서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네네. 그것을 한번 뛰어넘어서 점프해서 증여를 하면은 네. 이른바 격세 증여를 하면은 한 번 세금 것을 탈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그와 같은 그 격세 유전, 격세 그 증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이 그 관련되는 세법상의 합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른바 네. 탈세는 아니고 절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요즘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그 절세 전략을 지나치게 해서 사실상 탈세에 가까운 것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뛰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유세도 많고 또 양도소득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럴 거면은 아예 아이들한테 손자 손녀한테 바로 주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흐름이 있어서 특히 물론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어떤 그 자산 그 유산 대물림을 하기 위한 네. 미리미리 어떤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 남의 제가 받을 일인 것 것도 같아서 없는데. 그러게 네, 말입니다. 맞습니다. 또 남의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효도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족 간의 갈등 없이 재산을 상속 증여하는 방법 중에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신탁자가 보험을 제외한 자산을 맡기면 금융사가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다가 사후에 집행을 책임지는 형태래요. 딩동딩동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신탁이란 것은 네. 지금 영미법에 굉장히 많이 있고 요 한 4, 5년 전에 우리나라도 신탁법을 대폭 수정을 해서 영미에 있는 그 신탁 체제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도입된 게 유언 대용 신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미리 이렇게 그 아들 딸한테 이제 그 넘겨놔 버리면은 효도 안 하죠. 재산이 있는데 뭐 부모님들 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이 이루어지는 배경인데 네. 그걸 막기 위한 배경이 지금 이혼 대용 신탁인데요. 미리 이 사건에 내가 사망을 하면은 이 재산은 누구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네. 사실상 유언을 합니다. 대신에 그것을 그 신탁회사, 금융회사에 재산을 맡겨놓고 평소 때 일부 그 재산에서 그 신탁 수수를 하면서 나오는 재산에 따라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최초의 유언장의 그 취지에 따라서 그 가족들한테 넘기는 건데 네. 대신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신탁 수수료가 초기 수수료가 좀 적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신에 뭐 굉장히 고액 어떤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제도적 방안이기 때문에 주위에 계시는 그 법률가라든가 아니면 금융사에 한번 네. 문의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계약 때 최소 1,0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네, 그리고 그리고 매년 수탁 수수료도 한 전체 재산의 0.3% 내지 1% 정도 된다고 많을수록 하는데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최초에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어떻게 보면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금융기관도 이 경쟁이 되면서 수탁 수수료도 내려갈 텐데 네. 적어도 아직까지는 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요. 만약에 효도계약서를 쓴다면 혹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있으면 좀 팁을 집어주세요. 이건 꼭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저희도 이제 유언 관련해서 하다 보면은 이 유언장을 쓸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최근같이 효도계약서를 할 때 네.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 효도계약서란 게 기본적으로 증여계약서인데 조건부 증여를 하는 것이죠. 네. 만약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재산을 반환한다. 이런 부분을 넣고 또 재산을 처분을 그 사이에 해버리면은 꽝 아닙니까? 네. 내가 사망하기 전까지 처분해버리면은 자기 돈을 그렇죠. 갖고 어디로 가버리면은 아무런 효도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네. 물적 효도의 토대가 물적 그 돈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생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처분할 경우에는 그 증여하는 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조건 하나만 넣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부부는 이제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법적인 계약 관계로 이루어졌지만 자식하고 부모는 사실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른바 천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계약을 빌미로 효도를 받고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픕니다. 참 저도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어떤 사회는 우리가 민법을 하다 보면은
신분에서 계약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하, 신분에서 계약으로. 네, 천륜이지만 천륜 또한 이제 그 경제가 돈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해놓으면은 네. 무사튼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법조인 친구 한 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이네요. 변호사님을 알고 있어서요. 카톡 항상 주셔요. 네. 0332님 변호사님 말씀 옳으십니다. PD님 정말 야무지신 것 같습니다. 얼굴 아직 못 봤습니다 했는데요. 저 방송만 야무지고요. 경제적인 건 야무지지 않아요. 방송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계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재형 변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